안녕하세요, 한상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는 더 뉴 메르세데스 AMG CLA45S입니다. CLA45S는 현행 CLA의 고성능 버전이죠. 그리고 CLA 라인업 중에서는 가장 힘이 센 엔진인데 동급에서도 가장 리터당 출력이 높은 엔진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CLA45S의 핵심은 엔진이라고 할 수가 있죠. 이 엔진은 코드네임이 M139고요. 기존의 M133에 비하면은 배기량은 동일하지만 세부적으로 보면은 완전히 새 엔진이라고 해도 무방합니다. 엔진의 위치가 달라졌고 냉각 시스템도 새롭게 바뀌었습니다. 결정적으로 터보의 사이즈가 커졌고 최대 부스트도 기존의 1.8바에서 2.1바로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양산 터보 엔진으로서는 이 최대 부스트가 꽤 높은 편이죠. 그리고 기존의 M133에 비하면은 최고 출력도 높아졌지만 터보의 그 밴드가 달라지면서 운전할 때 그 특성도 좀 달라졌습니다. CLA45S는 한 가지 트림으로만 판매가 되고요. 가격은 7,980만원입니다. 45S는 일반 CLA와 외장 디자인에서 다른 부분이 꽤 있는데 전면에서 가장 큰 특징은 바로 이 그릴이죠. AMG 모델에 적용이 되는 파나메리카 그릴이 적용이 됐고요. 이것 때문에 멀리서 봐도 느낌이 확 다릅니다. 특히 이 그릴의 세로반은 가까이서 보면은 그 하나하나가 좀 이렇게 굵어서 좀 더 힘있고 존재감 있는 그런 디자인이에요. 그리고 보통 고성능 차들이 그렇듯이 전면의 인테이크가 좀 더 크잖아요. 이 차 역시도 그릴뿐만 아니라 그 양쪽의 인테이크가 좀 더 커졌습니다. 그리고 전고가 낮아지면서 일반 CLA에 비하면 좀 더 웅크린 것 같은 그런 모습이 됐어요. 헤드램프는 멀티빔 LED가 기본이고요. 디자인적인 차이가 크진 않지만 45S는 옆에서 봤을 때도 뭔가 좀 다르다는 느낌이 있어요. 왜냐하면 CLA에 비해서 차가 좀 더 낮고 휠 하우스를 알로이를 꽉 채고 있기 때문에 뭔가 좀 느낌이 다르죠. 뒷모습은 작은 CLS 같은 느낌이고요. 그 아래쪽의 범퍼 디자인도 일반 CLA에 비하면 좀 더 과격하죠. 저 디퓨저의 핀들이 꽤 굵고 깊습니다. 그리고 차 사이즈 대비해서 트렁크에 붙은 AMG나 CLA45S 저 배지는 좀 커 보이고요. 그리고 앞쪽에 비하면 뒤가 좀 더 넓어 보이는 그런 디자인이고요. 디퓨저 등에는 하이그로시가 좀 많이 쓰인 편입니다. 타이어는 미쉐린의 파일럿 스포츠 4S, 사이즈는 25에 35와 19입니다. 이 타이어는 메이드 인 프랑스고요. 이 차의 성격에 맞게 가장 좋은 수준의 타이어를 꼈습니다. 반면에 리어에는 한국 타이어의 벤투스 S1 에버 3가 껴있는데 이게 앞뒤 타이어가 다른 것도 다른 거지만 그 앞뒤 타이어의 그립 차이가 좀 많이 나고 결정적으로 지금 뒤에 껴있는 S1 에버 3는 타이어가 거의 다 달았어요. 거의 세미 슬릭 수준입니다. 이 정도 성능에 이렇게 많이 다른 타이어라면 좀 위험할 수가 있죠. 예, 실내 디자인은 기본적으로 CLA와 동일하고요. 근데 보통 독일의 고성능 차들에 주로 쓰이는 그러니까 스웨이드 같은 치장이 도어 트림이나 이런 시트 같은 데 적용이 돼서 예를 들어서 대시보드에도 두 줄기 바늘땀이 들어갔죠. 그래서 차에 타면은 같은 CLA이긴 한데 좀 더 고성능 차, 좀 비싼 차를 타고 있다는 그런 느낌이 들긴 합니다. 모니터와 계기판은 기존과 같은 10.25인치 두 개를 쭉 이어붙인 그런 디자인이고요. 그러니까 기존과 같은 디자인이죠. 그리고 안에 있는 메뉴도 거의 같은데 이 차가 AMG 45라서 추가적으로 메뉴가 생겼어요. 지금이 홈 화면이고 여기서 이렇게 페이지 넘겨서 살펴볼 수가 있죠. 일단 웰빙으로 들어가면은 여기서 시트 컴포트, 키네틱과 앰비언트 라이트가 있고요. 전에 CLA 시승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CLA가 급에 비해서 무드 조명이 좀 많이 들어가는데 이 차 역시도 무드 조명의 적용 범위가 꽤 넓은 편이에요. 대시보드와 도어 트림 또는 이 센터피시아 측면까지 무드 조명이 적용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무드 조명 같은 경우에도 색상으로 들어가면은 보시는 것처럼 색상이 되게 많은데 색상 하나하나가 대체로 다 예쁜 편이고요. 여기서 멀티컬러와 멀티컬러 작동이 있고 그리고 실내 온도에 따라서 무드 조명이 바뀌는 그런 메뉴도 있습니다. 그리고 밝기 설정 영역으로 들어가면은 여기서 이렇게 전체를 밝기를 달리할 수가 있고요. 개별적으로 이렇게 조절할 수도 있죠. AMG 45에는 일반 CLA에는 없는 이 트랙 페이스 메뉴가 있습니다. 여기를 클릭을 하면은 경주용 트랙에서만 사용하라고 메시지가 뜨죠. 이렇게 크게 4가지 탭이 있고요. 지금 보시는 게 트랙 레이스, 그러니까 AMG 스피드웨이가 여기 맵에 적용이 되어 있죠. 여기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이제 랩 타임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를 누르면은 이것도 역시 여기 보시면 대로 이렇게 날씨나 이렇게 날짜까지 적용이 되죠. 그리고 여기를 클릭을 하면은 이게 이제 자동으로 여기 보시면 이렇게 엔진 데이터와 지포스까지 웜업, 섹터까지 같이 또 표시가 되고요. 그러니까 좀 세부적으로 표시되는 메뉴가 많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구간별로 이렇게 확인이 가능하고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저 외국 맵도 같이 내장이 되어 있군요. 라구나 세카나, 닝보 인터내셔널, 호켄하임 등등이 있습니다. 국내에는 AMG 스피드웨이 하나밖에 없고요. 그리고 드래그 레이스로 들어가면은 여기서 이제 가속 시간을 측정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게 출발을 하면은 자동으로 측정이 시작이 되고 또는 수동으로 이렇게 누르면은 수동으로 측정도 됩니다. 여기서는 가속가 또는 400m, 이건 아마 저
미국 사양이겠죠. 그리고 제동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그 드래그 레이스 가속 내역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이 차 같은 경우는 아까 0, 200이 한 15.49초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 거리는 517m고요. 이렇게 드래그 레이스와 제동, 여기서 저장된 기록도 같이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죠. 텔레메트리로 들어가면은 여기서 이제 세부적인 이제 항목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지금은 여기가 저장된 그 내역이 없네요. 이렇게 확대해서 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옵션으로 들어가면은 여기서 트랙 페이스 앱이 있고요. HUD 내용도 이렇게 구간 그래픽과 속도 편차, 절대 시간을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AMG 퍼포먼스로 들어가면은 여기서 인디비주얼 설정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주행 모드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일반 벤츠가 아니어서 이 주행 모드도 이렇게 좀 이름이 다르죠. 그리고 변속기 같은 경우에도 M과 D, 다이내믹스도 베이직과 어드밴스드, 프로, 마스터가 있습니다. 차량에서는 가속과, 그러니까 차량 움직임과 관련된 그런 정보를 이렇게 숫자로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거는 기존에 있는 거가 거의 같죠. 여기서 이제 가속과 제동력을 같이 볼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밟았는지, 지퍼스도 여기서 확인할 수가 있고, 이거는 전체 화면이고요. 그리고 엔진 탭에서는 말 그대로 엔진과 관련된, 예를 들어서 출력과 토크, 터보 부스트, 변속기 엔진 오일 온도 등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 연비는 트릭 컴퓨터죠. 요즘 벤츠의 특징 중 하나가 송풍구 디자인에 신경을 좀 많이 쓴 건데, 이 CLA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송풍구 디자인이 좀 특징적이기도 하지만 여기도 조명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야간에 보면은 이 송풍구의 디자인이 좀 화려하죠. 그리고 이 앞쪽에는 무선 충전 패드인데, 제가 벤츠 시승할 때마다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차는 이제 시동이 꺼져 있어도 여기서 그 고주파음이 좀 많이 발생을 하고요. 지금 같은 경우에도 무선 충전을 시키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서 이제 고주파음이 좀 많이 발생을 하죠. 컵홀더의 위치는 꽤 좋은 편입니다. 평소에는 이렇게 날개가 접혀져 있고요. 이걸 누르면 이렇게 튀어나오는 방식이죠. 그리고 이쪽 부분 센터 페시아 쪽에는 좀 하이그로시가 좀 굉장히 좀 많이 쓰인 편입니다. 센터 콘솔 박스는 E급의 차로는 약간 드물게 이렇게 양쪽으로 열리는 방식이고요. 이 용량이 그렇게 큰 편은 아닙니다. 약간 더 경사가 져 있어서 이제 보는 것보다는 용량이 좀 작고, 요 안쪽에는 USB 단자 2개가 적용이 됩니다. 실내에서 일반 CLA와 디자인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차이가 있는 부분이 시트와 운전대인데, 이 운전대 같은 경우에는 보통 스포티한 차들의 그 D컷이 적용이 되잖아요. 이 차는 그냥 D컷이 아니라 이쪽까지도 모양이 약간 좀 달라요. 그래서 운전대만 보면은 진짜 좀 스포티한 차구나, 빠른 차구나 라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리고 위아래쪽에는 가죽이 적용이 됐고, 주로 잡는 부분에는 약간 좀 스웨이드 등이 적용이 되는데, 이 주로 잡는 부분의 이 소재 같은 경우에는 이게 약간 좀 손에 땀이 나야지 오히려 좀 더 그 그립이 좋다고 해야 되나? 그렇습니다. 또 상단에는 이렇게 또 빨간색으로 액센트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거기다가 패들 시프트 같은 경우에도 일반 차들보다 디자인이 좀 더 스포티하죠. 더 잘 보이기도 하고요. 거기다가 스포크 아래쪽에는 이렇게 드라이브 모드 버튼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건 약간 좀 포르쉐와 비슷한데, 이렇게 돌리면은 레이스까지 드라이브 모드를, 확실히 이 드라이브 모드 버튼이 여기에 있으니까 조금 더 편합니다. 그러니까 일반 드라이브 모드는 이렇게 돌리는 거고요. 여기서 한번 버튼을 누르면 인디비주얼로 바뀝니다. 그리고 왼쪽에는 ISG 온오프와 ESC 온오프 버튼이 여기 따로 있고요. 근데 이런 버튼 이렇게 눌렀을 때 여기 좀 이렇게 플라스틱 소리가 좀 나네요. 계기판은 다른 CLA와 같은 10.25인치 풀 디지털이고요.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계기판 디자인은 총 3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게 클래식이고요. 이게 스포츠, 그리고 이게 슈퍼 스포츠죠. 그러니까 일반 CLA에는 없는 슈퍼 스포츠가 있는데, 확실히 슈퍼 스포츠가 좀 더 스포티하긴 합니다. 그리고 가운데 부분에서는 트릭 컴퓨터를 비롯한 주요 정보를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 계기판이 크게 3분할이에요. 그러니까 양쪽에 있는 이 원도 이렇게 정보를 바꿀 수가 있고, 이 왼쪽도 마찬가지고요. HUD 디자인도 일반 벤츠와 좀 다르죠.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타코미터가 좀 더 강조된 그런 디자인이고요. 보통 좀 스포티한 차들에 이런 디자인이 많이 쓰이긴 하죠. 시트는 차의 성격에 맞게 착자감이 스포티합니다. 그러니까 크기로만 보면은 성인 남자에게는 조금 작은 느낌이 있긴 한데, 양쪽을 서포트해주는 그런 기능성이 꽤 좋고요. 근데 보통 AMG 이런 정도의 차면은 보통 헤드레스트에 뭐 AMG라든 로고가 있을 법한데, 이 차는 없고요. 양쪽에는 바늘땀이 적용이 됐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좌판의 길이가 그렇게 작은 편 아닌데, 이 차는 앞쪽의 좌판도 수동이지만 이렇게 길이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차의 성격에 맞게 시트 포지션도 좀 낮게 내려가는 편이고요. 전에 CLA 시승기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차의 2열은 그렇게 넉넉하지가 않죠. 그러니까 밖에서 보는 것보다 더 좁아요. 일단 타고 내릴 때 이 차가 이제 지붕이 좀 낮다 보니까
머리를 좀 많이 숙여야 되고요. 그리고 제 운전 포지션에 맞추면은 여기에 주먹이 하나가 이렇게 좀 꽉 끼게 들어가서 뭐 이렇게 경차보다 뭐 약간 좀 넓은 수준입니다. 그리고 이 차가 지붕이 낮다 보니까 이제 머리 위의 공간도 좀 제한적이고 2열 시트도 좀 많이 서 있어서 이 차가 기본적으로 4개짜리 세단이긴 한데 좀 쿠페 같은 스타일이잖아요. 그래서 플러스 2의 개념으로 생각을 하시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좀 좁은 공간에 비해서 2열 시트 자체는 편합니다. 보통의 2열 시트 대비해서 그 양쪽에 좀 그 공간 크기가 좀 넓다고 해야 되나 그렇고요. 보통 2열 시트는 좀 높은 경우가 많은데 이 차는 2열 시트 치고는 그 위치가 좀 낮은 편입니다. 그리고 부족한 2열 공간에 비해서 1열 시트를 가장 낮춰도 이 아래쪽에 그 여유는 좀 있는 편이에요. 이렇게 신발 넣고도 약간의 좀 이렇게 여유가 있죠, 좌우에. 그리고 2열 승객을 위해서는 여기에 작은 송풍구 2개가 있고요. 요 아래쪽에는 이렇게 작은 수납 공간이 있습니다. US 렌즈 2개가 있고요. 컵홀더는 암레스트 앞쪽에 있는 방식이고요. 이걸 누르면은 이렇게 튀어나오죠. 트렁크는 이 벤츠 로고 상단을 누르면은 이렇게 열립니다. 폭스바겐도 이거와 비슷하죠. 그리고 닫는 건 수동인데 전에 CLA 시승기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손잡이가 그립이 잘 안 나와요. 그래서 닫을 때 약간 좀 힘이 들어갑니다. 트렁크 용량은 460리터고요. 그러니까 이 차급을 생각을 하면은 트렁크 용량이 그렇게 나쁜 편은 아니죠. 그리고 2열 시트도 폴딩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2열 시트를 접을 수가 있고요. 접으면은 좀 더 넓은 공간을 이렇게 활용할 수가 있겠죠. 보통 고성능 차들 또는 AMG 타면은 시동 걸 때 그 배기음이 좀 뻥 하고 터지잖아요. 근데 이 차는 시동 걸 때 이 배기음이 눈에 띄게 뻥 하고 커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차의 성격에 맞춰서 세팅을 한 것 같아요. 미리 말씀을 드리면 이 차는 차 성능에 비해서 생각보다 승차감이 좋고 대체로 좀 조용한 편이거든요. 배기음도 그거에 맞춰서 한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정차 중에 회전수를 올려보면은 소리가 확 커지긴 하는데 이게 약간 또 특이한 게 지금처럼 P 상태에서도 그 엔진 컷 없이 7000rpm까지 올라가네요. 드라이브 모드에 따라서 공회전 때 회전수도 좀 달라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뭐 대략 한 700 뭐 이 정도인데 레이스 모드로 바꾸면은 이 공회전 때 RPM이 한 950rpm 이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정차 중의 공회전 소리는 실내로 엔진 소리가 좀 잘 들리는 편인데 뭔가 좀 이렇게 기계적인 음색이 좀 강조된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차가 지금 주행거리도 많고 뭔가 서킷에서 행사 많이 뛰고 와서 그런 차인 것 같은데 이렇게 정차 시에는 그 진동이 좀 있습니다. 이 차는 운전대보다는 그 시트 좌판 엉덩이 쪽 그쪽이 좀 진동이 좀 많은 편이에요. 이 차의 파워트레인은 4기통 2리터 터보와 8단 듀얼 클러치로 조합이 됩니다. 4기통 2리터 엔진으로서는 리터당 출력이 가장 높고요. 보통 벤츠가 예전부터 리터당 출력이 이렇게 강조된 그런 세팅이 아니었잖아요. 보통 벤츠는 리터당 토크가 좀 또는 배기량이 좀 더 크고 그게 좀 강조된 그런 전통 중에 하나였는데 그런 면에서 보면은 45S의 4기통 2리터 터보는 약간 좀 기존의 AMG 또는 벤츠와 예외인 경우라고 하겠습니다. 최고 출력은 421마력이고요. 정차 중에 천천히 그러니까 발진 가속을 할 때 또는 주차장 같은 데서 이제 천천히 움직이잖아요. 그럴 때는 좀 이렇게 울컥거림이 있는데 이 차가 전체적으로 좀 상태가 안 좋다 보니까 좀 정확하게 평가를 하긴 힘들고요. 그리고 이 차 처음 탔을 때 약간 좀 의외였던 것 중에 하나가 승차감이 되게 좋은 거였는데 그러니까 차의 성격 대비해서 승차감이 꽤 좋습니다. 이 차는 지금 어댑티브 댐핑이 없는 사양인데도 이런 빨래판 구간에서 노면 충격이 흡수를 되게 잘해요. 좀 단단한 차들은 저런 노면에서 상하 바운싱이 좀 빠르게 일어나는데 이 차는 매끄럽게 지나가네요. 그래서 4기통에 400마력이 넘으면은 뭔가 되게 하드코어 할 것 같은데 실제로 CLA 45S는 회전수를 아주 높이 올리지 않은 다음에야 그렇게 하드코어한 느낌이 아니라 그냥 데일리로 타고 다녀도 될 만큼 이렇게 저회전으로 이렇게 주로 다니잖아요. 저속? 그러면은 CLA 250과 대략 비슷한 승차감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실내에 앉으면은 일반 CLA와 장식이 조금 다르잖아요. 뭐 바늘땀이나 시트도 그렇고 결정적으로 이제 시트 착자감이 조금 더 스포티해서 일반 CLA보다 좀 더 스포티한 느낌이 들긴 하네라는 생각이 있긴 하지만 이렇게 저속 저회전 일반적인 주행 환경에서는 생각보다는 승차감이 꽤 좋아서 미리 말씀드리면 이제 성능과 데일리 승차감을 둘 다 잘 잡았다라고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심지어 이 차가 방음도 괜찮아요. 방음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이 차는 타이어가
이렇게 많이 다른 상태인데, 특히 뒷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거의 트레드가 없는 상태고 앞쪽도 한 20%? 이 정도밖에 안 남은 상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콘크리트 노면에서 실내로 들어오는 타이어 소음이 그렇게 크진 않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처럼 아스팔트 노면을 달리면은 타이어 소리가 생각보다 좀 잔잔하게 들어오죠. 물론 이게 조용한 차는 아닌데, 차의 성격이나 지금 타이어 수명까지 감안을 하면은 생각보다는 하체의 방음이 좋다고 할 수가 있고요. 보통 미쉐린이 트레드 끝까지 어느 정도 일정하게 성능 또는 뭐 소음 이런 게 유지가 된다고 하는데, PS4에서도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CLA 250 시승할 때 이 프렌네스도 치고는 굉장히 드물게 이제 고속으로 주행할 때 이 측면에서 들리는 바람 소리가 뭐 거의 없다시피 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왜냐면은 프레임리스도 타잖아요. 그러면은 뭐 열에 구는 이 측면에서 바람 소리가 들리거든요. 쓱 하는. 근데 그 CLA 250은 그런 측면 바람 소리가 거의 없어요. 근데 이 차는 있어요. 이게 뭐 지금처럼 뭐 100km 이하에서는 없는데, 이제 100 이상 속도가 넘어가면은 그때는 이쪽에서 이렇게 부딪히는 소리가 들립니다. 같은 차인데 기본적으로 왜 이 차는 소리가 들리냐 하면은, 아마 이 차가 이제 서킷 행사에서 이렇게 막 달렸기 때문에, 왜 서킷 막 주행하면은 차가 좀 이렇게 틀어지잖아요. 그래서 이쪽에서 바람 소리가 들리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4기통 2리터 터보 엔진은 이제 풀 체인지가 되면서 엔진 코드도 바뀌었고, 기본적으로 배기량이나 터보 이거는 동일한데 기존에 비하면 느낌이 좀 달라요. 왜냐면은 기존 같은 경우보다 이 새 엔진은 좀 더 자연흡기 같은 그런 느낌을 강조한 그런 세팅입니다. 실제로 제원을 봐도 이제 기존 같은 경우에는 최대 토크가 나오는 시점이 카드가 없습니다. 카드를 넣어주세요. 좀 아래쪽이었는데, 이 새 유닛은 대략 5000 RPM이니까 그 굉장히 좀 많이 상향 조정된 거죠. 그래서 좀 이따 말씀을 드리겠지만, 실제로 가속을 쭉 해보면 또는 일상 용도로 이렇게 주행을 했을 때 터보가 아니라 좀 이렇게 자연흡기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출력이나 토크가 굉장히 좀 이렇게 리니어하게 쭉 증가를 하죠. 이게 다른 말로 하면은 처음에 딱 밟았을 때 출력에 비해서 좀 차는 좀 안 나간다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이 차를 운전을 해보면은 가속 페달 많이 안 밟아도 속도가 잘 붙고, 그리고 속도감도 생각보다 좀 낮고, 그런데 이게 코너에서도 그 느낌이 비슷해요. 그러니까 코너에서 거동을 보면은 속도가 낮은 것 같은데 실제로는 그 속도가 꽤 높고, 그리고 내리막에서는 굉장히 보기 드물게 세 자리 숫자가 나오고요. 근데 타이어가 다 달아서 이게 굉장히 좀 조심해야 됩니다. 특히 이게 지금 앞뒤 타이어가 다르잖아요. 뒷 타이어가 또 그립이 낮은 제품이고 더 많이 닳고, 그러다 보니까 이 차가 코너에서 가속 페달 좀 많이 밟으면은 이렇게 안쪽으로 이렇게 확 하고 감겨요. 그리고 제가 승차감이 좋다고 말한 것 중에 하나가, 아까 같은 과속 방지턱 있잖아요. 거기 넘을 때도 충격이 되게 짧고 강하지만 금방 끝나죠. 그런 면에서 이제 승차감이 꽤 좋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이 차는 ISG가 있는데 엔진 시동이 꺼질 때 좀 굉장히 좀 부드럽게 꺼집니다. 슥 하고. 뭔가 그 꺼지는 시간 자체는 좀 이렇게 긴 것 같은데, 이게 좀 충격을 없애려고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진동이나 떨림 없이 굉장히 좀 부드럽게 꺼집니다. 그리고 제가 벤츠 탈 때마다 말씀드리는데, 이 무선 주행각 패드의 소리는 좀 너무 이렇게 좀 심하게 많이 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심지어 이 소리가 시동이 꺼진 후에도 한참 동안 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차는 타이어 때문에 코너에서 가속 페달을 그렇게 아주 적극적으로 밟지 않은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리막이나 오르막 할 거 없이 속도가 헤드레스가 굉장히 좀 쉽게 나와요. 그리고 일반 기본적인 모드에서도 이 제어가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편이 아니고요. 조금 나중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 차 가속력은 대략 요 CLA 차체에 사용마력이 넘잖아요. 그래서 대략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이고, 제원상 제로백의 런치 컨트롤 사용하면 4초니까 꽤 빠르죠. 실제로 제 동영상 기준으로 보면은 정지에서 200km까지의 가속 시간이 약 15초고요. 그리고 정지에서 250km까지의 가속 시간은
25초입니다. 그러니까 제로 250이 25초니까 이게 사실 굉장히 빠른 건데, 이게 뭐랑 좀 비슷하냐면은 911 3.0 기본형 있잖아요. 그거보다 조금 느린 수준입니다. 그래서 동력 성능에는, 그러니까 이 차 이렇게 일반적으로 운전하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별로 안 빠른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출력이나 속도가 되게 리니어하게 올라가고, 특히 이렇게 킥다운 하면은 그 힘을 받는 게 좀 한 템포 정도 느려갖고 별로 안 빠른 것 같은데, 실제로는 쭉 가속을 해보면은 속도가 오히려 느낌상 나중에 가면 더 빨리 올라가는 이제 그런 느낌도 있죠. 그리고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차는 그 데일리 용도, 대략 회전수가 한 3000rpm 이하에서는 엔진 소리가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지금 속도가 대략 한 2000rpm 조금 넘는 정도인데, 이때는 그 엔진 소리가 좀 이렇게 잔잔하게 들어오죠. 반면에 한 4000rpm 정도 넘어가면은 이렇게 엔진 소리가 확 커집니다. 그러니까 엔진 소리가 커지는 영역과 좀 조용한 부분을 좀 이렇게 뚜렷하게 구분을 해놓은 게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터보 엔진으로는 좀 드물게 회전수도 좀 적극적으로 높게 쓰는 편이고요. 이게 거의 풀 악셀 하면은 7000rpm까지 사용합니다. 런치 컨트롤 사용 방법은 굉장히 간단해요. 일단 드라이브 모드를 레이스 모드로 바꾸고, 그러니까 보통 벤츠 같은 경우에는 스포츠 플러스까지만 있잖아요. 근데 AMG 45라서 레이스 모드가 따로 있습니다. 레이스 모드로 바꾸고, 브레이크 페달을 왼발로 밟고 가속 페달을 끝까지 밟으면은 이제 회전수가 붕 뜨고요. 그때 브레이크 페달 놓으면은 이 차가 낼 수 있는 가장 빠른 순발력이 나옵니다. 확실히 드라이브 모드가 이 스포크에 있으니까 이제 조작하기가 좀 더 쉬운 것 같고요. 이렇게 컴포트, 스포츠 플러스, 레이스에 따라서 이제 배기음이 또는 엔진 소리가 조금씩 달라지는데, 이 차가 컴포트에서는 이제 so위 말하는 그렇게 팝콘 소리가 강한 편 아닌데, 이 레이스 모드에서는 변속할 때 그 배기음이 조금 더 강조가 되어 있죠. 근데 레이스 모드에서도 이런 그 딱 터졌을 때 그런 소리가 아주 그렇게 큰 편은 아니고요. 딱 이 소리만 보면은 뭐 벨로스타이나 아반떼니 소리가 좀 더 크죠. 저는 이번에 CLA 45 타면서 다시 한번 느낀 게, 역시 미쉐린 타이어가 좋구나 라는 걸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이 앞 타이어가 지금 한 20%? 이 정도밖에 안 남았어요. 많이 달았는데, 특히 이 앞 타이어 그 사이드월 보면은 이 차가 서킷에서 많이 뛰어갖고 사이드월에 있는 미쉐린의 그 상단 부분이 살짝 좀 안 보일 정도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리막 코너 같은데 회전할 때 보면은 앞 타이어 그립이 아직도 이렇게 좀 많이 살아있어갖고, 역시 타이어가 좋구나 싶더라고요. 연비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 차들이 고성능이라고 해도 정속 주행하면 연비가 잘 나오는 편인데, 이 차도 그렇습니다. 시속 90으로 정속 주행하면은 대략 리터당 한 17에서 18km 사이가 나오고요. 그러니까 이 차 421마력과 감안하면은 정속 주행할 때 연비가 잘 나오는 편이고, 시속 110으로 주행을 해도 대략 한 14, 15 리터당 이 정도의 순간 연비가 나옵니다. 그래서 정속 주행할 때 연비가 좋은 편이긴 한데, 이 차 성격을 감안을 하면은 연료 탱크가 50리터니까 이게 CLA 250이랑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 연료 탱크 사이즈 면에서는 조금 아쉬울 수 있죠. 빠른 차라고 해도 천천히 달리는 경우가 많긴 하지만, 아무래도 이 차는 조금 더 달리는 그런 컨셉이다 보니까 연료 탱크 사이즈가 좀 작으면은 이제 오너가 조금 불편할 수 있겠죠. 이 차는 시승차의 거의 끝물이라 타이어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차 상태가 그렇게 좋은 편 아닌데, 그래서 주행할 때도 좀 영향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어느 정도 속도가 붙은 상태에서 풀 가속을 하잖아요. 그러면 앞바퀴 그린 차들의 그 토크 스티어처럼 그 앞에가 약간 좀 이렇게 좌우로 흔들려요. 그러니까 이게 소위 말해서 직진성이 좀 떨어지는 건데, 제가 전에 그 용인에서 이 차 시승했을 때는 안 그랬기 때문에 이 차 좀 상태가 타이어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안 좋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이 새 엔진은 전적으로 딱 자연기 같은 터보 엔진, 이런 컨셉으로 나온 것 같아요. 왜냐면은 컴포트에서 레이스 모드로 갈수록 보통 세팅이
이제 가속 페달 초기 반응이 민감해지고 그렇잖아요. 근데 이 차는 컴포트라든가 또는 스포츠 플러스 레이스 모드로 이렇게 점진적으로 바꿔서 풀가속을 해봐도 그 초기 반응의 차이가 그렇게 크진 않아요. 다만 뒤에 배기음이 좀 펑펑 터지는 소리가 좀 더 생겨서 그렇지, 그러니까 느낌상. 그래서 이 차는 뭔가 그 하이레브 자연흡기를 컨셉으로 나온 터보 엔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이 차의 성격에서 중요한 건 아닌데 2열의 승차감도 생각보다는 좋아요. 이게 공간이 좀 좁아서 그렇지 하체의 그 댐핑이나 소음 이런 것도 생각보다는 괜찮습니다. 아까 한 30분 정도 뒤에 타고 왔는데 되게 막 달구지 같이 쿵쿵댄다 이런 느낌 별로 없더라고요. 확실한 건 GLB35보다 훨씬 좋습니다. A35보다도 더 괜찮고. CLA가 기본적으로 이렇게 재밌는 차잖아요. 근데 뒤에 타이어 그립이 없다 보니까 특히 이게 오르막 코너에서 더 재밌네요. 되게 재밌습니다. 살벌해요. 이게 타이어 상태가 이러면은 이게 시승차를 안 돌리긴 한데 어쨌든 차의 성격에 맞게 좀 더 재미를 위해서 이렇게 세팅을 한 것 같아요. 어쨌든 CLA는 차의 성격에 맞게 회전할 때 그 성능도 꽤 괜찮은 편인데 이게 운전 재미와 코너링 그 파워 이거만 보면은 CLA45S보다는 A45가 더 낫습니다. 저번에 그 용인에서 서킷 시승회 할 때 CLA45S와 A45S가 아니고 A45를 이렇게 번갈아서 타봤는데 A45가 한결 더 재밌어요. 운전의 그 재미로 보면은 더 재밌고 코너 넣을 때 더 민첩하고, 반면에 승차감 면에서 보면은 이 CLA45S가 더 낫고. 그러니까 이 CLA45S가 A45 대비해서 운전의 재미는 조금 더 포기한 대신 좀 더 안락하고, 그러니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차가 승차감이 되게 좋아요. 차 성격 대비해서 생각보다 1열에서의 바운싱이 아주 그렇게 단단한 편은 아니고 방음도 괜찮은 편이고 해서 뭔가 데일리와 성능 두 가지를 모두 잡은 그런 컨셉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45S 이번에 시승하면서 느낀 점은 뭔가 이렇게 리터상 출력이 높은 가솔린 엔진은 거의 마지막 세대가 아닌가. 그러니까 뭔가 내연기관 마니아라면은 최소한 타보고 싶은 그런 차가 아닌가 싶습니다. A45도 그렇고.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차는 CLA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그런 승차감이라든가 공간 이건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성능을 이렇게 많이 끌어올린 모델인데, 데일리적인 승차감, 매일 타고 다닐 수 있는 그런 편의성과 45 AMG의 그런 성능을 잘 조화한 그런 모델이 아닌가 싶어요. 단점으로는 뭐 차 급이나 차 성격을 감안을 해도 이제 부족한 편의 장비가 있죠. 이 차는 차로 유지 당연히 없고요. ACC도 아닙니다. 그냥 일반 크루즈 컨트롤이에요. 그리고 뭐 여러 가지 편의 장비는 뭐 벤츠가 워낙 없으니까 그냥 그러려니 하죠. 그리고 이 차가 좀 주행거리가 많긴 해도 실내에 잡소리가 좀 있습니다. 뭐 이렇게 천천히 달리면은 없는데 약간 좀 거친 노면 달리면은 이 스티어링 칼럼 뒤쪽 또는 요 대시보드 쪽에서 플라스틱 부딪히는 소리가 좀 자주 들려요. 그래서 보통 이런 성격의 차들은 다들 관심은 많지만 뭔가 이렇게 선뜻 사기가 좀 어렵잖아요. 왜냐면은 아무래도 좀 타겟이 적고 좀 고성능이다 보니까 또 시끄럽다 또 그런 인식도 있고 해서. 근데 그런 사람을 위해서 최소한 자주 사용하는 그런 구간에서는 승차감이 좋고 소리가 크지 않게 그렇게 세팅을 해갖고 그런 면에서 좀 부담을 줄인 것 같습니다. 심지어는 이 썬루프도 차 사이즈 대비해서는 면적도 꽤 넓은 편이고요. 이로써 AMG 45S의 시승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